알면 당신도 법대랑. 네, 반갑습니다. 법대로 사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네, 법과 함께 유쾌한 웃음까지 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의 맛을 아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입니다. 네, 두 분 소개를 잘 들었는데 매번 소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전 팀장님은 법대랑 하면서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네. 그 해보니까 법맛이 어떻습니까? 법의 맛은 쓰고 달다. 쓰고 달다. 첫 맛은 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결국엔 달콤한 맛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달콤한 맛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전 팀장 딱 눈을 봤는데 약간 여기 홀릭됐네. 중독인데 지금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대랑 때문에 큰일 났어요. 법대랑 너무 좋아요. 옆에서 그 모르는 사람이 법맛에 대해서 쓰고 달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법에 대해서 어쩌면은 종사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 분야에. 네. 어때요? 그 표현이. 쓰고 달다. 쓰고 뭐 달다. 거의 수박 겉핥기 식인 거죠. 완전히. 수박 겉이 뭐 쓰든 달든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변이 생각하는 법은 어떻습니까? 수박 법의 쫙 갈라보면 그냥 물이 그냥 노다집니다. 노다지야. 법을 알면 알수록 노다지. 쓴맛은 없어요? 없어요. 쓴맛은 없어요? 없죠. 잘못 지금 봤네. 전 팀장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그 철학을 좀 강조해가지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쓴맛은 없다. 그렇습니다. 법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노다집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신 변호사가 오랜만에 출연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 상태를 자꾸 물었었는데 자가 격리가 끝나고도 한 보름 정도를 더 그렇죠. 쉬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보름 동안 쉬면서 뭐 준비하신 거 있죠? 제가 아무래도 그냥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뿅! 우리 언니, 둘째 이모 김다비, 나는 셋째 이모 신다비. 원, 투, 쓰리, 포! 입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씹은 올 생각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야, 좀 안타까운 거. 이 에너지 넘치는 동작을.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을까요? 사실 서서 해야 되는 건데. 밑에서. 그러니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정말. 아니, 아까 법이 맛있다 그러던데. 네. 법 혹시 쓴 거 아닙니까? 아유. 딴 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꼭 변호사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개그맨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변호사니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희는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법 그러면 딱딱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직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신변을 생각하고 누가 변호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도 좀 재미있게 풀어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배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렵게만 얘기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그래, 방송가에서 왜 신유진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음 개편 때는 제 출연료에서 한 5만 원 정도 더 떼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좀 덜 받겠습니다. 다음 개편은 5년 뒤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법대랑이 뽑은 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을 부르는 감성법입니다. 또 노래 생각나네요. 브라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를 코러스까지 넣었어요. 진짜 두 사람 너무 똑 닮았어요. 진짜 이렇게 막 방송에서 까부는 모습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가벼울까. 아무튼 되게 온누이 같은데 이 노래 가사처럼 찬란한 미래를 위한 법이기도 한 그 첫 번째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안표 방지법입니다. 안표. 이 안표는 예전에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안표가 있나요? 안표가 예전이랑 완전 형식이 바뀌어서 그렇죠. 신조어도 있잖아요. 뭐요? 풀미충? 맞아요. 풀미충이란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Please. Please. 땡입니다. 땡. 풀미충이 뭐야? 풀미충은 공연 티켓을 이제 선점해가지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안표 거래상. 프리미엄 플러스 충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얹은 벌레라는 거죠. 프리미엄을 얹은 벌레. 네. 사실 저는 이제 안표는 보통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안표 하시는 분들을
그 스포츠 맞아요.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 앞 내지는 이제 그 전에는 보통 극장가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멀티플렉스가 아닌 시절. 그분들은 보통 복화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이분 가만히 있는데 꼭 모자 쓰고 옆에 이렇게 복대 같은 거 차고 계시고 복대. 장갑을 꼭 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안 페이스요. 안 보여. 이거 그대로 있어. 똑같아요. 안 페이스요. 아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요. 우리 옛날 사람 티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네. 그때 이제 안표상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요즘은 그 액수의 수준이 좀 다른가 봐요. 네,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네. 지난 2019년에 네. BTS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이 파이널 콘서트가 공연 한 달 전에 티켓 거래 사이트 정가는 11만 원인데 11만 원. 이게 이제 무려 얼마에 팔리냐면 네. 63배 달하는 7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야, 근데 이건 BTS 인기만큼 이게 올라가네. 네, 뭐 그 당시 이제 H.O.T나 슈퍼주니어 콘서트 입장권도 정가에 뭐 10배가 넘는 가격이 10배 유통되기도 네. 했는데 이것도 높은 건데 네. BTS는 워낙 인기가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 티켓은 가장 비싼 좌석이 11만 9천 원이었는데 네. 안표 사이트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표가 수두룩했고요. 그 다음에 호가가 1,5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해서 이게 큰 논란이 됐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500만 원이요? 네. 안표의 격이 완전히 아, 달라졌네. 야, 그거가 이거 너무 다르죠? 심각한데요? 네. 네. 뭐 웃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렇게 안표 거래가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 예. 근데 이렇게 몇 초 만에 인터넷상에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알고 보니 이 자동화,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유명 가수들이 티켓팅을 오픈하자마자 막 2초, 3초 만에 전부 매진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가능한가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동시에 접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 이 적발됐을 때 해당 거래 게시물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는 네.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표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표 방지 법안이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서는 네네.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뭐 공연의 입장권이라든지 뭐 교환권이라든지 할인권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그 네.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이 티켓에 대해서 부정 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줬는데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정부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대책을 통해서 네. 공정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안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는가?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 지점이 좀 네. 아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네. 거래하는 것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사실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네. 그 오프라인 상에서 공연장 네, 입구라든지 앞에서. 그 직접 앞에서 거래할 경우. 직접 거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네. 그 처벌 조항이 네. 매우 미미해서 그래요? 그 벌금 20만 원 아이고. 그리고 뭐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거래하고 우편으로 보냈다 네, 네. 이럴 경우에 또 처벌이 안 된다는 그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벌이 너무 너무 가볍네요. 네. 이런 경우 1,0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그러니까요. 800만 원 남기고 20만 원 내면은 그렇게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상 안표상을 잡아낼 어떤 네. 법적 조치 제도가 좀 더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표 상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티켓팅을 해서 보는 공연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면 이런 안표상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겠죠. 사실 이제 그런 공연 문화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법테라리법은 오늘의 주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을 부르는 감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분을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바로 식별 장치의 부착입니다. SNS에 쌓여있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바로 내 주권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장형 식별 장치를 의무화하자. 진료 과목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의원은 없었다. 국민의힘의 새바람 허은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자. 명쾌하게 막 신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분위기가 밝습니다. 네, 국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국회 방송에서도 네. 이렇게까지 그 상쾌한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희가 톤이 제가 네. 약간 바리톤인데 이분 때문에 하이가 됐어요. 이게 서로가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예능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변이라고요. 네. 예능 전문 변호사. 예. 네. 좀, 예능에서만 뜨면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알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에 들어선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가 돼가는데요. 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재밌게.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처음에는 좀 네. 우왕좌왕 했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잘 버틸 수 있겠구나. 네네네. 그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좀 이렇게 10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네.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선배님들은 예,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적성에 맞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시면. 허 의원님에 네.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엄청 공부했더라고요. 네, 허 의원님께서는 이제 승무원으로서 사회 네. 첫 발을 디디셨다가 네. 후에 박사과정까지 밟으시면서 네. 또 교수님까지 되시고 그리고 또 청년 사업가로서 또 변신을 하시고 한 번 결심하면 무조건 이뤄내시는 그런 네. 청년과 여성의 롤모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신변한테 문제 한번 낼게요. 네. 허 의원께서 받으신 CI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뭔지 아십니까? CIM. 나도 공부했다는 얘기죠. 허 의원님에 대해서 신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매니지먼트. Certified Image Master. 네, 그죠. certified. 네. 영어 발음이 그죠? 좋으시네요. 우리 다 되는데. certified. 이게 CEO.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14번째고 네. 한국에서는 최초였다고 그죠? 예. 와. 이 정도는 해야지. 최고의 자격증. 영어를 쓰니까 좀 더 멋있어 보여요. 롤모델까지 근데 했는데. 뭔가 준비할 것 같아서 이분이 모를 것 같은 거 하나 물어봐야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분위기 너무 이게 더 좋아요. 와닿는다. CEO. 준비 안 하셨어요? 아까 두 분이 쓱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거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 안 찾아보셨어요. 저는 영상까지. 저도 안 했어요? 요즘 것들 연구소 이사님이시죠. 국회대학교 또 만드셨고요. 그렇죠. SNS 활동 막 열심히 틀리죠. 하시고. 막 틀리고 계세요. 6개월 전에 연합뉴스까지 찾아보고 온 사람입니다. 야,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질문해 주세요. 아니, 질문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국회에 들어가기 전 이미지와 국회에 막상 들어가 보시니까 그게 어떠신지 다르신가요? 제가 지금 슬로건으로 바로 보고 새로 쓰다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제대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밖에서 봤던 거랑 실제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우리 어떻게 해요? 동물국회란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예전에 식물국회도 있었잖아요. 식물보단 동식물 다 동물이 나은 나옵니다. 것 같은데 동물국회란 얘기도 있고 뭐 막말도 하고 너무 싸우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나는 어떤 동물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디어에 비치는 게 싸우는 거 위주로 비춰야 재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기존처럼 이렇게 뭐 들고 싸우고 뭐 이제 부시고 이런 건 없어서 훨씬 더 좀 그 예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회 내는 싸워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운다는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싸우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링 안에서. 그렇죠. 어떤 정해진 룰을 그렇죠. 가지고 정확하게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면 괜찮은 맞습니다. 건데 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예. 것이 아니냐. 원래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 그렇죠. 국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네. 좀 오해가 되게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국회의 이미지와 내 스스로의 이미지를 국민께 제대로 보여줘서 제대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실지 그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외람되지만 말씀 중에 오늘은 조금 어두운 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평소에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사진들은 굉장히 밝은 색을 많이 입으셨는데 오늘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미리 저희는 예능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게 좀 화면을 봤었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밝더라고요. 맞아요. 이 밝은 곳에 제가 밝게 오면 아 너무 국회의원은 저희 톤을 국회의원이 다운시키려고 지금 나오셨구나. 저희는 서로 밝은 거에 대해서 싸우거든요. 지금 아까도 저 밝은 거 입었다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해? 이러면서 제가 sem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튀기 배경.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입어야 이미지 튀겠다. 관리가 중요하시네. 그렇죠. 사실. 고품격 이미지. 전략. 아, 품격 있는 전략가.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야기 잠깐 나눠봤지만 네. 이 에너지가 대단하세요. 근데 네. 의원 본연의 활동 외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렇죠. 제가 좀 잠깐 틀렸는데 네. 요즘 것들 연구원이시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네. 간사시고 그 학교도 아까 세우셨다고. 네. 네, 국회학교. 국회대학교라는 유튜브를 네, 국회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년 임기니까 1, 2, 3, 4학년으로서 1학년 때 본 국회 모습, 2학년 때 본 국회 모습을 그러네. 의원들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하자 하면서 전주의원하고 같이 제가 국회대학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많은 괜찮네요, 초선들이 진짜. 예. 공교롭게도 대학교 4년하고 네. 똑같으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지금 1학년이시네요. 네, 이제 2학년 2학년 돼서 올라가고 예, 있어요. 2학년 신고식은 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요즘 것들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하고 함께 하는 건데 청년들의 문제, 공정 문제, 뭐 인국공이라던가 여러 요즘엔 알패스 문제까지 네네네. 모든 것을 다루면서 현장에 직접 가고 이야기를 듣는 걸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명불허전 보수다는 공부 모임으로서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해서 보수다이거든요. 저희 초선들이 5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우와 좌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잘못된 점 이런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네. 20회 이상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7시 반에서 9시. 그 소문에서는 굉장히 행동대장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뭔가 시작을 하면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원래 성격이 네, 그러세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결심하시면 네. 반드시 이뤄내시는 맞아요. 그 성격으로 지금 여기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허은아도 했는데. 아, 네. 예. 전유성 씨가 많이 하는 말인데. 아, 그런가요? 전유성도 가능한데. 너도 하면 전유성보다 낫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자, 과방위에 계시니까. 네네. 예.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네네. 엄청 길어요. 정말 다뤄야 할 안건들이 무수한데. 그래서 오늘 법테랑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걸맞는 허 의원님의 법안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준비됐죠? 네, 제가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허은하 의원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 감성법입니다. 그 첫 두 가지가 번째가 준비되어 이제 있습니다. 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예요. 추억을 지켜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그 사실 의원님께서 데이터 관련 법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셨는데 그 중에 일명 추억법. 추억법.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 기억을 하시죠? 이거로 통하는 이 법안을 뽑으셨더라고요. 예, 네. 추억 보호법. 네. 추억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싸이월드도 한동안 성행했다가 또 좀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추억보호법이라고 네. 제가 명명했는데 네. 이게 데이터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 싸이월드는 과거의 법이다. 추억을 뭐 다시 되돌려서 뭐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네, 계시고 아니면 뭐 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다 SNS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네네. SNS에 쌓여있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바로 내 주권입니다. 내 자산이고요. 예, 그 주권과 자산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예, 싸이월드에 쌓아놨던 내 이 데이터들을 내가 만약에 이게 망하면 또 다른 사라져버리잖아요. 예, 사라지잖아요. 네. 그 일기랑 그렇죠. 예, 오랫동안 내가 사진이랑. 쌓았던 기록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SNS에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근데 내 추억이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SNS의 영역은 다르지만 네, 내가 어떤 곳에 쌓았든 그건 나의 소중한 그쵸. 재산이고 네.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른 쪽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 내 그런 자산이니까. 거죠? 왜냐면 내 이해가 자산을 돼요. 가지고 기업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자산을 내 스스로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네, 당연한 네, 거 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 앞으로라도 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미래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국가나 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나요? 예, 정부에서 전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어. 폐업을 하지 않았던 법인의 데이터를 정부가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에 보면은 30일 전까지 이용자한테 폐업 사실 고지하고 그다음에 15일 전까지 과기부에 신고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운로드를 받아놔야 돼요. 받아놨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 달 동안 그 SNS 안 들어갔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네.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법안은 이미 유럽에서는 다 활용되고 있는 있는 법안이. 법안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네. 정말 예. 심각한 게 그 네. 싸이월드가 계속 성장하고 어떤 규제들이 없었으면은 네, 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라던가 SNS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근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관리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네, 앞으로는 정말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도 그렇죠. 졸업식도 그리고 친구들 미팅마저도 네. 지금 가상 세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 다 내 데이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옷, 내가 돈 주고 사는 예. 차도 마시고 막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잘 생각하셔야 그 돼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예전 여자친구들한테 도토리를 많이 쏴줬었거든요. 2, 3만 원씩. 그거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내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미 증여가 이미 준 거는 끝났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죠. 아, 어쨌든요. 아니, 너무 날라간 멀리 거 아니에요. 간다.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것도 버젓이. 제 와이프가 지켜보는데. 지금 새로운 SNS에는 지금 자녀분 사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일단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 행복을 부르는 감성법. 네.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해 반려동물 3법입니다. 아, 반려동물 3법.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에요. 보통 반려동물은 한 마리씩 다 키우잖아요. 키우십니까? 네, 저도 키웁니다. 네. 마르티스 강아지. 강아지, 예, 이제 마르티스. 개조 개사실 9살, 4살 네. 쫑몽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쫑몽. 네. 외자네요. 네, 쫑. 예, 근데 쫑이몽이 부르는데 쫑몽. 네. 쫑이가 엄마, 몽이가 아들입니다. 요즘에는 반려인이라고 아주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지 이게 동물이다, 사람이다 구별이 없어요. 네네. 그죠. 한 가족인 거죠. 예, 한때는 애완견, 그러니까 가축동물에서 애완견이 됐다가 지금 반려가족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반려가족을 키우는 반려인, 키우지 않으시면 이제 비반려인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1,500만 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4분의 1이 반려가족입니다. 그러네요. 4분의 1 넘네요. 예. 그래서 예. 이 반려동물 3법 중에 이 두 가지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이죠. 예.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준비해왔어요. 아니, 말로 판결도 설- 직접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예능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준비했어요. 직접 준비하신 건 처음 뵀어요. 진짜. 아우, 역시 고품격 이미지. 네, 바로 보고 새로 쓰다. 네. 행동하는 행동대장 허은하 국민의힘 네. 의원입니다. 네. 예, 예. 아, 너무 기네요.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반려동물 3법 해서 3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네. 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네.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장치를 해야 한다라는 네네네.
네,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동물 분양 시에 내장형 식별 장치를 의무화하자라는 거고 네. 또 맹견의 경우에는 내장형 식별 장치를 당연히 의무화하죠. 왜냐하면 이 외장형을 하게 되면 금방 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장형으로 하자. 그리고 맹견의 경우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장소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산책 중이던 스피츠에게 그 맹견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가지고 거의 15초 만에 사망했거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너무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동물들끼리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수의사법 같은 경우는 동물 진료 시에 네. 이제 식별 장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다치면은 수의사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반려동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분들이 물어보면은 그쵸. 예, 이게 정확하게 식별 장치라든지 이런 게 제도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동물들까지도 확산이 되겠네요. 예, 맞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자라는 네, 네, 네. 거고 예. 기존에 냈던 법은 이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인데 네. 이건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고지하자는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 예, 진료 네, 과목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해서 네, 네. 왠지 내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좀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예, 필요한 법안들을 네네. 이제 지속적으로 낼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게 뭐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시니까 네. 제가 일목요연하게 네. 딱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식별장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별장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맹견의 내장 식별장치는 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외장형하고 내장형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아. 같이 쓸 수 있는데 외장형 식별장치 자체가 맹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무의미하다. 거죠.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어느 순간 획 벗겨지면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딪히거나 그쵸. 또는 뭐 맹견들끼리 좀 이렇게 싸움이 났을 경우에도 이게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좀 영구히 어떻게 보면 그쵸. 예, 예. 잘 보존하자라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 내장형 그 식별 장치가 거의 네. 뭐 쌀알 만한 크기라고 해서 네네네. 동물에게 거의 뭐 어떤 위험도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내장형 식별 장치가 인식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유기견들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지금 저희는 그래서 저희 방 327호는 유기견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족이란 생각이 들면 아이를 내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내다 버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장 칩을 해서 새끼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유기견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그냥 무심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327호시군요. 아, 네네. 저희 방이 3층. 저는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딱 네, 핀트가 327호 한 번쯤 327호. 와보시죠. 네. 예.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은 327호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한 말씀을 드리겠고. 전 팀장도 개 키우지 않아요? 저희 이제 대전집에 네, 큰 게 있잖아요. 두 그때 마리 얘기했잖아요. 키우고 방송할 있거든요. 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동물 등록하는 것 네. 자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키우는 입장에서도 좀 더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 외장형이에요? 아니면 내장형이에요? 저희는 이제 워낙 큰 개여서 네. 그 병원 가가지고 이제 내장형으로 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네.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또 저 팀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 견주들이나 묘주들 입장에서는 전자장치를 안에 넣으면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아무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대요? 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고백을 하는데 네. 아직 쪽몽이는 네. 안 넣으셨어요? 예, 외장형 식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이 아이를 입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네, 그러한 네, 네. 패티켓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몰랐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쫑이가 아이를 뵈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국회 오면서 반려동물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 내장형 식별 장치라
식별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먹어서 네네네. 구정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드는데 그런 질문 괜찮다. 반드시 갈 겁니다. 근데 혈서유법. 네. 서울님께서는 그러면은 반려견을 2마리를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질문이 분명히 갈 거예요. 분명히 네. 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게- 이 예, 네. 좁쌀. 그리고 아니 여기 경험자니까. 계기가 필요한 게 저희도 네. 사실은 3마리를 키웠었는데 아. 이 큰 2마리가 싸울 때 한 마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 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마리를 입양 보내면서 아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물 수 그래, 있겠구나. 맞아요. 그때 이제 이 경우는 견주니까 할 말 네, 없지. 생각을 하셨고 이제 뉴스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큰 계기가 있어야지 네. 사실은 네, 할 수 네. 있는 거지. 내 아이는 뭐 누구 안 물어요.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때 아, 네. 누군가를 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예전에 말씀하시는 유명한 거예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예, 이 본인이 키우는 대형 견이 이웃집에 그냥 달려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우리 개는 괜찮아요. 아유. 그거시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327호에서는 음. 비반려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음.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리고 사실 위에서 막 뛰어다니면 그 밑에서 그렇게 불편하시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쿠션을 깔아야 되나 여러 네. 가지 고민을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네네. 내 아이한테 이렇게 침 넣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인식을 수 좀 있도록 바꿔야겠네요. 인식 변화가 네.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또 수의사법 개정안 중에 그 표준 진료 항목을 둔 게 저는 좀 와닿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제 과거에 강아지를 키울 때 병원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물 병원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네. 예를 들어서 비싼 동네에 있는 병원은 더 비싼 거지. 그래서 근데 이 항목을 봤는데 이거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강아지 데리고 갔는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기도 맞아요.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 그 병원에서 아픈데 애를 들고 딴 병원 찾기도 네, 애매하고. 깎아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비니까. 예, 이 표준 진료 항목을 두신 게 와 이건 신의 한 수다 그런 생각이 괜찮죠. 딱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되면 반려가족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걱정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고 네. 이 수술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 수술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반려동물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반려동물이 사치품이었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게 돈이 많은 분들만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네, 내 네. 용돈 아니면 내가 벌어서 아이들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한 감당이 안 돼서 어쩔 때는 그래서 아이가 아픈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할 때도 무언가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행복 감성법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반려동물 3법. 자, 이제 앞으로 입법 활동의 데이터 관련이나 동물 보호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 의원님의 올해 의정 활동 핵심 목표 어떤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 네. 1년 안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4년의 목표를 네, 가지고 네, 네.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캠퍼스 그러니까요. 라이프나 좀 네. 즐기는 거죠. 예. 지금 2학년이고 저희 딸이 네. 사실은 부끄럽지 않아 하는 그런 네.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네. 제 방에 가면은 예의, 염치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 걸 다 예의, 붙여놨습니다. 염치. 네. 예의 바르고 염치가 있는. 네, 그래서 국민이 보시기에 참 예의 있고 염치 있는 국회의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말하고 지키기로 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치 걱정 안 하는 그런 걸 좀 희망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좌우명을 예의 염치에서 염치 있는 정치 이렇게 바꾸셔도 멋있겠네요. 그럴까요? 치치 운율 맞춰가지고. 근데 제가 네. 제가 해드릴게요. 영치, 영치. 이거 빠뜨리지 않네. 자,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들에게
기운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지가 6g입니다. 네. 근데 저한테는 6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근데 6톤처럼 느끼는 네네네.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늘 걱정만 시켜드리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뛰고 있는 초선들, 네. 수많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웃으시면서 정치 얘기할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법태랑처럼 웃으면서 정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예의 있는 정치를 해주시고 네네.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또 끝까지 싸워서 네. 시작한 일 끝마무리 해주시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거듭나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마침표를 꼭 찍겠습니다. 네. 예. 진짜 한 번 결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표를 꼭 찍으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청년과 또 허은아도 한다라는 그 말씀에 그 많은 용기를 지금 갖게 되는데요. 여성 그리고 청년들에게 역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여자 아나운서 선배 중에 정은아 선배라고 계십니다. 오, 예. 방송엔 정은아, 국회엔 허은아.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여러분이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하나하나 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전민기 팀장의 법적 지식까지 또 나날이 늘고 있는 그런 코너기도 하죠. 네. 저는 오늘 네. 셋째 이모 신다비. 셋째 이모 신다비. 미리 아까 오프닝에서 네, 미리 얘기해 네. 주셨어요. 이제는 뭐 연기뿐만 아니라 네. 분장까지 하고 오는데 네. 진짜 이거 다 제 겁니다, 이거. 나 궁금한 거 진짜 그거 뭐예요? 선글라스는? 우리 둘째 언니가 이거 네. 사가 나도 똑같이 샀지. 선글라스가 아니잖아요. 그거 바람 막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네, 맞아요. 그저 웃기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예. 자, 오늘도 신유진 변호사의 연기력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사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따르르르릉.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드님, 어딘고? 아이고, 내가 우리 해누기 좋아하는 갈비하고 불고기하고 제갖고 동네 왔는데 집을 안 가르쳐줬다, 아이가. 여기 내 동네인데 어디고? 엄마, 오시지 말라니까 그러시네. 엄마가 불편하는데 왜 자꾸 오고 그러셔. 진짜. 야야야야. 아이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튼 나 바빠요. 그냥 돌아가셔요. 집 좀 알려도. 아이고, 이놈이. 혜미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 죽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아이고, 선생님요. 여기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해주소. 네. 따르릉. 할머니 지금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요. 그럼 우리 둘째 언니 아들 민기한테 이제 전화 좀 해도 나 병원 좀 가게. 결국 아들 대신 조카와 함께 다비 이모는 병원을 갔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그날 밤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바쁘신 우리 아드님. 녀석도 소식이 없다. 나쁜 놈. 아이고 형님 오늘 좀 바쁘신가 봐요. 문자도 제가 남겼는데. 그놈이 나가 병원인 거 아는데 아예 연락이 없다. 우리 둘째 언니 아들 민기야, 니 참말로 수고 많대. 집에 들어가 봐라. 아니에요. 지금 형님도 안 계신데 어딜 가요? 제가 좀 더 이따 갈게요. 어르신,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 땀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 업고 와서 일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도 하시고. 아이고, 선생님, 야는 우리 둘째 언니 아들 민기, 내 셋째 이모 신다비. 아이고, 우리 조카가 최고지. 아이고, 우리 아드님은 전화도 안 받아. 뱅수발 시킬까봐. 아이고, 도망갔어. 조카분이 진짜 참으로 착하시네. 그럼 주소 놔드려야 되니까 이따 또 올게요. 좀 쉬고 계세요. 그 후로도 민기는 친자식인 아들보다 혼자 사는 이모를 자주 찾아뵈며 보살폈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아이고, 왔나? 아이고, 지난주에도 왔는데 뭘 또 왔노? 에이, 오늘 우리 다비 이모 생신이잖아. 짜잔, 이모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랑 불고기 사왔어. 아이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니밖에 없다. 우리 둘째 언니 아들 민기. 니 정말로 아이고. 막 생일 최고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모 생일 축하합니다. 다비 이모 오래 사세요. 민기 덕분에 기운이 난다. 아, 셋째 이모 신다비 신난다. 아이고, 어디서 이런 애가 왔노? 그리고 3년 후 아들은 연락이 더 뜸해졌고 그 사이 다비 이모의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얘기 들었지? 내 얼마 못 산다 하니 이혼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래. 내 살고 있는 이 집, 그게 뭐 재개발인가 한데서 5배 뛰었다. 내 죽으면 아버님 죽는다는 소리를 뭐 한다고 하셔요? 그걸 왜 저에게? 왜 저한테? 김치국 마시고 자빠졌네. 그거 민기니 해라. 아니, 언니, 재개발? 아니, 그걸 누구 준다고라? 내가 아들이요, 아들! 아, 이분이 정신이 같은 나갔나 소리 보네. 하고 자빠졌네. 네가 커피집 한다, 식당 차린다 해서 니 많이 해묻다 아이가. 근데 하나 남은 이 집마저 니 할라고? 아이고, 참말로 기막히대. 아니, 그 지한테 아버지가- 해주셔야지. 그 아버지가 남긴 갱기도 그 예. 땅은 민기 니 해라. 아니, 언니. 이모. 경기도 그 큰 이모. 땅은 진짜 큰데? 이모. 아니, 언니. 야, 민기. 니 그거 받으려고? 어? 언니, 야는 욕심 없어요. 형님, 이모께서 주시는 땅이니 저는 기꺼이 받고자 하옵니다. 뭐야? 못해, 언니. 언니, 내가 아들이요! 아니, 근데, 야, 신변의 경상도 사투리가 기가 막혀요. 고향이 어디예요? 갱기도. 경기도? 갱기도. 나는 갱상도 그럴 줄 알았더니 갱기도. 아니,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투리를? 우리 직원한테 특훈을 받았습니다. 아, 직원분 중에 경상도 출신이구나. 네네네, 특훈을 받았어요. 아, 사실 나는 이제 마산에서 자랐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사투리 아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까 막 전라도 나오고. 왔다 갔다 했어, 저는. 앞에는 작가분이 대본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그 뒤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그러니까요. 충청도도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보니까. 맞아요. 예, 저는 있는 대로 있습니다. 김현우 왜냐면 저는, 아나운서는 팔도 사투리 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대박. 경상도, 아. 충청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섞여요. 정말 예, 아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시네. 그나저나 야. 제가 본 연기 지금 많이 봤는데 네. 다비 이모 최고예요. 다비. 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다니. 네. 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파는 나가지만 사실 연기할 때 이 신변처럼 네.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해야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전 팀장은 머리를 바꿔 하는구만, 아예. 나 그것도 진짜 특색 있네. 아, 저는- 아니, 특히, 아니, 무슨 생일 노래를 하는데 그걸 못 외워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해피 버스데이. 그걸 읽고 있어. 저 어릴 때 라디오 드라마 많이 듣던 아. 그런 세대예요. 네, 그래서 나도 그 세대입니다. 우리 때는 저기, 네. 예, 팝송 알죠? 아, 그 라디오 네. 들으면서 저 어떤 세대예요. 아무튼 저도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웃고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둘째 이모 아들 민기한테 과연 전 재산을 줄 수 있는지 네. 우리 이 얘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음.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속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돌아가시면. 네. 이런 의뢰가 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조카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한 명한테 몰아주고 싶은 경우예요. 네. 그런데 과연- 자녀가 뭐 4-3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실은 명한테. 나중에 본인을 봉양한 자식은 네. 한 명일 수밖에 네.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그거를 인지상정이긴 해요. 전 재산을 네. 내 마음대로, 내 네. 뜻대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배은 망덕한 궁금하긴 하다. 자식한테 굳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네.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맞아요. 싶은 저 같아도 괘씸해서 이 아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자식이라고 해서 다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네. 들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 법상에서는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들, 딸 상관없이 n분의 1로 주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법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조카잖아요. 네, 네. 그죠? 조카한테 유산 상속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유언으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살아있을 땐 안 돼요? 살아있을 때는 증여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준다. 내가 네. 죽으면서 주는 재산은 네. 상속이잖아요. 네. 상속인데 이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언으로 죽으면서 줄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유언으로 뭐 글이라든지
음성으로 보통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죽고 나면 갑자기 자기도 생각지 못했는데 변호사가 따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공지가 네. 막 딱 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나이브즈 아웃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영화에서 과연 이 유언이 허락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게 주제였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에서 5가지 방법으로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 방식을 두고요. 각각의 엄격한 법적 요건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증인이 1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필로 할 경우에는 서명, 날인, 그리고 사인까지 이걸 모두 자필로 해야 되는 거. 만약에 날짜가 빠지면 이건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이 못 받아요. 날짜만 빠져도. 뭐 예를 들면 또 증인이 2명이 필요한 유언 방식인데 1명 있었다. 이것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연기한 사연 보면 네. 일단은 그냥 뭐 남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서 작성 없이 말로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 하는 경우는 구수 증서인데요. 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도 말로 하되 받아 적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자필을 한 다음에 서명은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말로 할 이런 때 게 없으면 누군가 안 돼요.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녹음하면 되지 뭐. 녹음 같은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아니, 그 증인이 전에 1명이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있거나 누가 그리고 있으면 또 한 변호사가 가지 증인이죠. 녹음을 한 다음에 밀봉을 해갖고 거기도 또 자필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엄격해요. 복잡하네. 예, 하나라도 요건이 누락이 되면은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근데 못합니다. 아까 신변이 얘기한 거 5가지 중에 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게 없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면 영상도 있어요. 비디오. 네. 비디오가 없네. 비디오는 녹음에 속하죠. 아, 녹음에 들어가요? 네네네. 녹음에 속하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녹음을 다 해놨는데, 녹화를 다 떴는데, 과연 이 영상에 마지막에 이 서명 날인을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효냐? 판례가 있었어요. 예? 서명 날인은 필수다. 법적 요건이다. 라고 해서 엄격하게 따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네. 여기 협박에 의한 영상 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꼭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해줘야 돼요. 그 진지하게 이런 경우가 갑자기 저는 상상해봤어요. 진지하게 자 제가 죽으면 제 전 재산은 아들이 아닌 조카 민기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아들이 들어오면서 끝에 가가지고 왠지 이러면서 이게 들어갔어 목소리가 막. 네. 이러면 나중에 복잡해지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녹음은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과연 전 재산을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녹음의 방식이 만약에 네.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네. 이 답이 이모가 네. 유언을 했다면 과연 전 재산을 민기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주는데 아들이 다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많이 네.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그 재산은 네.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큰형한테 생전에 너무 많이 주셨어요. 생전에 줬던 것도 이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다 합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명한테 너무 그렇죠. 아니, 증여잖아, 그거는 증여. 생전 증여까지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다 합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증여할 때 증여세도 냈을 텐데. 상속 문제는 공평하게 나누는 거. 만약에 유언이 없다면 잠깐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네. 너무 화를 내니까 혹시 우리 집에 증여할 게 많은가 오해하실까봐. 없습니다. 없는데. 네. 궁금해서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증여세, 세금 문제와는 네. 별도로 이 아무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이 상속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전 증여까지 전부 합쳐서 내가 형보다 못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물론 밝혀내야겠지만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 우리 둘째 이모 아들 민기에게 과연 재산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법정 상속분에 이 아들이 2분의 1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욱이가 네. 소송을 하면 네, 소송을 얼마를 받는 하면 거예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반은 조카가 그렇죠. 갖는 거고요. 반은 조카가 갖는 거고 반은 내가 가지고. 네, 경기도 땅, 집, 반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아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아들이 부양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엄마 못했잖아. 안수발도 안 했잖아요. 네.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저버렸다라고 예. 하는데 예. 과연 이런 법정 상속인의 예. 상속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하라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다뤘어요. 있어요. 네, 구하라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개정안이 있고요. 예. 또 한 근데 가지. 서영교 의원께서 그거 네. 발의해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좀 만들자 그런 얘기 했었었죠. 이 예. 또 한 가지, 이 법이 나오기 전에라도 사실 이 이모가, 다비 이모가 자신의 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로 그 재산권이라는 것의 본질인데 처분을 못하도록 법이 딱 막고 있어요. 그 민법 1112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것이 딱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 유류분권이라는 것에 네. 원래는 옛날에 농경 시대에 다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네. 누구한테만 가면 안 된다.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네. 뭐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현명하게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네. 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될 수 그러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법률 분쟁 해법 찾기, 궁금할 법 하지까지 이 법 저 법 잘 들어봤습니다. 법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기보다는 뿌듯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평소에는 법 얘기 가끔 사회생활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화 받고 나갔어요. 그 자리를 예, 피했거든요. 예. 이제는 제가 주도랍니다. 법 얘기는 전민기를 거쳐서 가라. 예.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 큰일 날 뻔했네.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 예, 스피치 배우는 거는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가 있는 곳, 국가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행복해지자면 고로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자, 법대랑과 함께 행복한 오늘,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